명태균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강혜경 증인에 의해서 일파만파로 사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국감에서 주요 내용들을 군더더기 없이 질의하는 모습 내용이 생방송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TV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똑똑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좋은 변호사예요.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저를 잡아 넣으려고 아무런 관계없는 저축은행 비리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줬다고요. 아주 변호사 잘 선임했어요. 지금 강혜경 증인은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박사님, 네, 여사께서는 선생님, 또 지방 언론에서는 책사라 가더라고요. 네, 또 그 꿈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혹시 역술인 그런 거 아니에요? 역술인은 아닙니다. 역술인은 아닌데 네, 그 박다 그쪽에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예지력이 네, 역술인이라는 이렇게 약간 오해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영부인께서 천공이나 건진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선생님이 했다 이거죠. 자, 아까 여론조사를 81번 네, 3억 7,500만 원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서울 가서 돈 받아온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어디를 얘기했어요? 정확한 장소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 돈을 받아오겠다는 그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비슷한지 어디인지는 모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억 7,500만 원뿐만 아니라 10억, 20억 받아오겠다는 소리도 들었죠. 그날 받으러 가시면서 예.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 그 양반이 좀 뻥이 센가? 이게 뻥이라든지 허풍쟁이는 아니신데 그만큼 네. 이제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 생각해봐도 3억 7,500만 원이 네 10억, 20억, 30억 받아온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당원 명부가 57만 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문가이시니까 안심번호를 쓰면은 곧 유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제 공표조사 기간은 대략 이틀 3일 정도 해서 부여를 받고 그 지금 경선 기간에 이제 부여를 받는 안심번호는 20일 이상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좀 깁니다. 20일 동안에는 20일 이상을 받을 수도 예. 있고. 네. 그러면 혹시 그때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네. 후보 같은 분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지지층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대선 10일 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조사 아니 예. 3월 8일까지 조사를 3월 8일. 했었고 네. 당원 조사는 21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10월 19일부터 20일, 21일.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공표는 안 했죠. 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공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합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네, 네. 이때 아까 당원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물어봤더니 10여 퍼센트,
1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재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도 했어요? 자체 조사로 했었습니다. 예? 자체 조사로 했을 때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그 후보 두 분의 이제 가상 대결도 했었고 당원 조사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아까 홍준표 후보보다도 2% 앞서게 만든다라고 네. 했다는데 본선 여론조사 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본선 조사 때 그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윤석열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12%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국민의힘 권리당원들 중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12%가 나왔는데 네네. 가상 대결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얼마였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서 가지고 온 거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불법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국정농단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친한가 하는 건 그 부인께서 영상 통화로 애들하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부터 검찰이 나를 건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진실을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천 건을 가지고 있다, 뭐 2천 건은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렇게 네. 강행 씨는 판단하세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그만큼 김 여사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분이라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를 맨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김영선. 네. 본인도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그 조선일보인가 그쪽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함성득 교수님이 뭐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먼저 소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최근에 그 오빠 네, 이게 친오빠다 이렇게 주위에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이 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정희는 대통령 오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왜 명태균 씨가 친오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오빠랑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했고 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강혜경 씨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명태균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오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윤 대통령이다. 네네네.